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차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주로 가해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요즘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 흑인들 다 학교 다니잖아. 학교는 원래 다 다니는 건데. 주로 남성들이 요즘 여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아? 요즘 남자가 역차별 당해 막 그러고 막 사장님은 야 요즘 노동 착취가 어디 있어? 그러고 막 물컵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어떤 가해자가 이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정당한 주장은 말 그대로 불평불만 투덜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네가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부유했던 말들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네가 억울하면 노력해서 극복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사실상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용어죠. 피해자의 경험이라고요.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압박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가해자가 없더라도 특정한 인종, 특정한 성별, 특정한 어떤 빈부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 어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불편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제 이 여러분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체벌은 부모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들어보시고 좀 들어주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체벌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사랑의 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지 체벌은 아니다. 어떤 제재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휴대전화 압수야. 너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짝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리잖아요. 잠깐만 등짝은 등짝은 아니 그게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신체적 접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어른의 지침을 듣는 순간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에 하루 종일 있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체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통제가 안 되거나 이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때린다는 네,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벌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 어릴 때는 많이 안 혼났던 것 같고요. 제가 머릿속에 어른이 됐다고 착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밖에 맷돌이 정말 큰 게 있었거든요. 맷돌로 때리셨어요? 아니요. 맷돌을 끌어안고 네 옷이 흠뻑 다 젖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들어와. 맷돌을 안고요?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온몸이 흠뻑 젖은 걸 체크하시고 자. 근데 그게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잘못된 어른으로 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올바른 체벌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위주입니다. 이렇게 체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심을 과연 못 잡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체벌을 당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거의 40대 이상은 다 그런 맷돌의 공포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맷돌보다 더 큰 사례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 야, 맷돌 가지고 뭘 제가 그래? 볼 때는 뭐 연탄 집게 나오고 뭐 난리 날걸요. 고무호수, 호수 나왔고요. 저는 이제 그 먼지털이로 이렇게 총채. 총체라고 그러죠. 아 먼지털이 팔꿈치 막을 때 제일 싫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 우리 김정환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아하. 그게 그냥 그게 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